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달라지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후 달라지는 세금, 제가 준비한 거는 총 5파트로 이렇게 나눴고요. 첫 번째로는 조정대상 지역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취득 단계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취득세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겠죠. 그 두 가지 세금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가장 민감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양도세 부분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을 등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한테서 조정대상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테마를 갖고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의 이제 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정대상 지역이란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또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정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기도 하고 또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요돌 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 및 해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정대상 지역은 맨 처음에 이제 지정을 하죠. 지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조정대상을 지정 공고를 이제 공고문을 냅니다. 그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 및 해제된 게 2020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이었죠. 그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즉 6대 광역시 대부분의 집값이 상승한 지역이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광역시가 아닌 일반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 집값이 엄청 올랐죠. 천안시도 묶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주, 창원, 포항, 경산, 논산까지, 심지어 공주, 여수, 순천, 광양시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신규로 지정한 곳이 이제 많은데 일부 지역은 해제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하고 양주시, 그 다음에 안성시 중에서 일정 읍면 지역은 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한번 살펴보면은 서울특별시는 이제 전 지역으로 묶였죠. 세종특별시도 이미 묶였고, 이번에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하고 대구광역시 일부 지역이 다 들어갔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이제 저번 기수에 이제 묶였고, 부산광역시도 이번에 이제 늘어났고, 울산광역시가 이제 드러났죠.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이전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10곳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일단 경기도 전체 다다라고 해놓고 이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집값이 뛴 지역은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청남도 중에서 이번에 공주시, 논산시, 그 다음에 천안시 동남구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향이 이제 부여인데 이 논산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논산이 왜 묶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논산까지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다 묶었더라고요. 충청북도 청주시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전라남도도 광양시하고 순천시하고 여주시를 묶어놨는데 읍면 지역은 이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덕진구하고 완산구가 이제 묶였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창원시 성산구가 이제 조정 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도 경상시하고 포항시 남구의 일부 읍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다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고 또 상승하고 있는 지역을 대부분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어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었을 때 뭐 다른 거에도 여파가 있겠지만 가장 민감한 세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이제 가장 관심거리일 것 같습니다. 세금을 우리가 이제 주택을 취득, 보유, 처분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눠 봤었을 때 취득 단계에서 이제 취득세가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처분 단계에서는 당연히 양도세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로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 키워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비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보면 두 채부터 바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사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돼가지고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죠.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을 증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즉 주택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그러니까 무상취득이죠.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12%까지 중과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종부세가 이제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됐죠. 왜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세율이 일반 세율에서 이제 중과세율로 적용될 수가 있고 또 세부담 상한율이 150%에서 이제 300%로 상향 조정된 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부분하고 세부담 상한율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거주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1주택을 한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을 때 팔 때는 9억 원까지 세금이 없었죠. 근데 거주 요건은 없었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거주 요건이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아까 취득세에서도 봤죠. 일정 기간 안에 팔면 비과세를 이제 양도세에서도 해준다는 겁니다. 그 일정 기간이 3년이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팔아야 되고 또 전입 요건까지 생성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에서는 중과가 적용되죠. 내가 10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주택 분양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인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이렇게 분양받았습니다. 그 분양권을 만약 완공되지 않고 내가 중간에 완공되기 전에 이제 팝니다. 전매한다고 하죠. 그 전매했었을 때 보통 이 분양권에 대한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50%, 40%, 2년이 넘었을 때 일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 주택 분양권이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된다 하면은 중과세율, 즉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이 아니고 50%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그러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어려워지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할지라도 바로 어떤 이 불이익이 다가오는 건 아니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이 갑자기 지정됐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조정대상 지적에 따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 특례가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 특례가 있거든요. 먼저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팔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한 달이나 뭐 2달 있다가 잔금을 치르겠죠.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일 거 아니에요. 왜? 이때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잔금 치를 때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이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증빙서류는 건 금융거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설령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양도시기, 잔금일자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걸로 봐가지고 이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매도자 입장이니까 어떤 거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안 하겠다는 거고, 혹시 이게 주택이 아니고 분양권이다 그러면 분양권에 대해서도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매수자 입장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입장입니다. 내가 주택이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와중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걸릴 수 있겠죠.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될지 모르고 주택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혜택을 못 준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특례가 동일하게 매수자 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 즉 금융거래가 입증이 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후에 잔금, 취득 시기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이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걸로 봐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기간이 1년이 아닌 3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보유 요건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특례를 주어야겠죠. 왜?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될 줄 모르고 팔거나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조정대상 지적 후 달라지는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취득 단계에서 내야 되는 취득세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주택을 내가 유상으로 이제 취득합니다. 취득했을 때 일반적인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요.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면은 1.01%에서 2.99%입니다. 즉, 요 안에 취득세율은 이 산식을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곱하기 2 나누기 3억 원 마이너스 3, 요 산식을 갖고 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취득세율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억 원이 초과한다 그러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면 6억 원 이하겠죠? 그러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7억 5천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요 구간이겠네요. 그럼 세율을 여기에서 이제 따오겠죠? 7억 5천을 여기다 넣으면은 7억 5천 곱하기 2니까 15억이 될 거고, 15억을 3억 원으로 나누면 5가 될 겁니다. 5-3은 2%. 즉, 7억 5천만 원의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1,500만 원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7억 5천에서, 5억에서, 그러니까 6억에서 7억 5천 사이면은 1%에서 2% 사이가 될 거고, 7억 5천에서 9억 초과분이면 2%에서 3% 이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면 9억 원을 초과하겠네요. 그러면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었을 때 취득세 기본세율입니다. 이 기본세율이 이제 바뀌었죠. 언제?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즉, 개인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근데 인상된 취득세율은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즉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하고,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세대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 수가 몇 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세율, 아까 취득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두 번째부터 이제 중과가 적용되죠. 두 번째 주택은 8%,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당히 늘어나는 거죠. 근데 비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정보다는 조금 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 번째 주택부터 8%, 12%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려를 해보면은, 내가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두 채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갑자기 비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나는 기본세율이 아닌 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주택 같은 경우는 8%의 세율이 적용됐어야 되는데,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 세 번째 조정대상 지역이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조금 완화된 취득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가져볼까요? 케이스 1은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을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은 두 번째 주택이고 비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 즉 기본세율이 적용되겠네요. 즉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비조정대상 지역이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공고 난 이후에 이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은 두 번째 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네요. 그럼 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죠.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설령 잔금을 내가 조정대상 지역 이후에 치른다 할지라도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특례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두 주택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내 주택만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주택자가 비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 취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택이고 비조정대상 지역 8%의 취득세율이 이제 적용되겠네요. 근데 이 C주택이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3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거하고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거하고 취득세율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두 채 취득했었을 때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 즉 8%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매각했었을 때는 비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하나 사요. 그러면 양도 당시에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아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라고 하거든요. 이 취득세에서도 그건 적용됩니다.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배려를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이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합니다. 그 와중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팔았을 때
얘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안에 매각을 해야 얘가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이게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는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비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은 3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봤었을 때 신규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그럴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가 돼가지고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은 비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돼가지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면은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정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난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 비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원칙적인 거는 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취득세율이 몇 프로가 된다겠죠?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 주택부터 12%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일시적 이주택자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안에 팔면은 취득세를 중과를 적용을 안 한대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는 얘도 조정대상 지역, 얘도 조정대상 지역이겠네요. 그럼 얘 비주택 취득할 당시에 양쪽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만, 즉 이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안에 팔아야만 얘가 중과가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즉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조정대상 지정에 대한 세금 특례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죠. 내가 잔금일 현재 얘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계약일 현재 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얘가 1년이 아닌 3년의 처분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즉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만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중복 보유 기간이 1년이 아닌 3년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제 한 채를 갖고 있다가 다른 한 채를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이기 때문에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맞겠죠. 근데 나 일시적 2주택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얘 취득할 때 종전주택을 몇 년 안에 팔 겁니다 약정을 하고 얘에 대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어요. 그러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나서,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나서 나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만약 못 팔았다. 그럴 경우에는 추징당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5억 원인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취득할 때 5억 원이니까 기본세율이 적용되니까 6억 원 밑이죠. 그러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만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관청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겠죠.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1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한다. 즉 요건을 미충족했다. 그러면은 원래 몇 프로를 냈어야 됐죠? 8%를 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인 7%를 추징하고 거기에다 가산세, 즉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일정 기간, 그 일정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1년 내 또는 3년 내 반드시 그 매각을 해야 취득세 추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택을 무상으로, 즉 증여로 취득을 해요. 그러면 나는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뭐 증여세는 별도 낸다고 보고 취득세도 별도 내야 되잖아요. 그때 취득세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상, 즉 주택의 공시가격의 3.5%가 적용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증여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으면은 3.5%의 일반 취득세율이 아닌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고 증여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특례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특례냐면 증여자의 입장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 당시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수중자가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 존비속이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12%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5%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가 10억 원, 기준시가 즉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7억 원인 주택을 아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당연히 내야겠죠. 그 취득세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만약 1세대 1주택자다 라고 하면은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이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3.5%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택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 이상자다라고 하면은 3.5%가 아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3억 원이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내가 전체 지분 중에서 일부 지분만 취득해가지고 3억 원 밑으로 만들면 되겠네. 우리가 유상으로 줄 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갖고 세율을 적용하지만 무상으로 줄 때는 국가에서 매긴 금액, 즉 기준시가,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갖고 이제 판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7억 원을 갖고 3억 이하면 돼. 그래서 40%만 받습니다. 47에 28, 2억 8천만 원만 받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세관청이 바보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증여한 경우라도 전체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저 3억 원을 판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분으로 받는 금액이 3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또 하나 들어볼까요? 남편이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상당히 늘어났죠. 그러니까 남편 혼자 단독 명의로 두 채를 갖고 있기에는 너무 종부세 부담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한 채를 이제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시가는 10억 원이고 기준시가는 6억 원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계산할 때는 당연히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6억 원 초과되는 4억 원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는 납부는 변론으로 하고, 근데 취득세,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상취득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매긴 금액 6억 원을 갖고 합니다. 그럼 6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일반적인 3.5%의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할 건가 아니면 12%의 중과취득세율을 적용할 건가, 이제 그거를 결정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 이 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아까 취득세가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에 중과가 적용되는 두 가지 요건이었죠. 첫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는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시가는 6억 원이니까 3억 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6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2,100만 원을 낼 텐데 이 주택이 만약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만약 증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과세율 12%가 적용돼가지고 7,200만 원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증여하려고 해도 언제 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해야 세부담을 거의 한 3배 정도 아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거하고 그 이전하고의 증여 취득세율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달라지는 취득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우리가 2주택, 3주택일 때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으면은 그래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2주택자는 일반 세율, 3주택자는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제 세율이 뛰죠. 2주택자도 8%,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취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걔는 설령 내가 잔금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할지라도 그
조정 대상 지역 이전에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증여로 취득했을 경우에 3.5%의 증여 취득 세율이 아닌 12%의 중과 취득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3.5% 12%에는 서텍스라고 해가지고 뭐 지방교육세나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냥 순수한 취득 세율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무상으로 취득했었을 때는 두 가지 요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기준시가가 3억 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를 하려고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해야 증여세 부담, 증여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취득세 부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이번에는 이제 파트 3, 이제 조정 대상 지정 후에 달라진 이제 종합 부동산세, 이제 보유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면은 크게 이제 보유세로 내는 세금이 두 가지죠.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두 개의 특징은 주택을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보유세의 일종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보유세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매년 6월 1일 갖고 기준점을 삼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또 차이점이 많죠.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이죠.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이제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이제 부과를 하겠죠. 이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물건별로 개별 과세를 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소지, 물건 소재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개인별 합산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전체 금액을 다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같은 경우는 기준 금액이 얼마죠? 6억 원 초과되는 부분,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언제 나오죠?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세개 2분의 1을 쪼개가지고 7월에 한 번, 9월에 이제 고지서가 이렇게 나오고, 종부세는 12월 15일이 납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자 입장에서는 언제 팔아야 돼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만 당연도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에서도 합산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올려놨죠. 한번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넘어갈까요?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인별로 해서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합니다. 시가를 합하는 게 아니고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즉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을 해서 이제 합합니다. 합한 금액이 있겠죠. 여기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6억 원을 뺍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는 3억 원을 더 얹어가지고 9억 원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큰 의미가 없죠. 바로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세율을 곱하는 거죠. 세율은 6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율하고 중과 세율. 적용 대상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죠. 여기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주는데, 이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까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일단 기준 금액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부과가 됐겠네요. 근데 종부세는 6억 원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6억 원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발생하겠네요. 그럼 이중과세 조정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제할 재산세액이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즉 6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산세액을 빼주자.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주고,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또 한번 차감을 해주는데, 이 세액공제는 아무나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고령자라든지 장기 하나의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에만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유세의 특징이 주택 공시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냈던 세금의 일정 부분만 세금으로 라고 해가지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세부담 상한이 150%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실제 산출세액에서 2천만 원이 나왔다 할지라도 작년도에 냈던 1,000만 원에 150%, 즉 1,500만 원만 내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에요. 근데 이 세부담 상한율이 내가 150%가 아닌 300%가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뭐 차감될 게 없겠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세부담 상한율이 작년에 1,000만 원을 냈다. 상한율이 300%라고 하면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그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고 세율 자체가 늘어났고 세부담 상한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아까 세율이 이원화돼서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이원화돼서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즉 일반 세율은 0.6%에서 3.0%인데 중과세율은 거의 2배 세금을 내는 거죠. 1.2%에서 6.0%의 세율을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율도 150%를 적용받는 데 반해서 일정 사람들은 300%, 배가 뛰는 거죠. 그러면 세율에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또 세부담 상한율에서 150%의 세부담 상한율, 비교적 낮은 상한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전국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한 채, 비조정대상지역의 한 채,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의 두 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세율도 조금 낮은 세율, 세부담 상한율도 15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의 두 채를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세 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율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정대상 지역의 한 채, 비조정대상 지역의 한 채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 비조정대상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정대상 지역의 두 채가 돼요. 그러면은 세율도 일반 세율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에서 300%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냈던 종부세 100 이상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죠. 한번 볼까요? 2015년도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 2018년도에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광주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020년도 6월 1일 날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가정했었을 때 하나는 조정대상지역, 하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율은 일반 세율의 세부담 상한율은 150%가 적용됐을 겁니다. 근데 2020년 12월 18일 이 광주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은 2020년 6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년도 2021년 6월 1일에 가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과세기준일 2021년 6월 1일 날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은 서울, 광주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의 한 채, 조정대상 지역의 한 채. 그럼 어떻게 되죠? 세율은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은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주택이 예를 들어가지고 주택 공시가격이 4억이고 B주택이 주택 공시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 B주택이 계속 있는 거하고 이 B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환됐을 때하고 세부담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9억이죠. 9억이면은 과세 기준금액 6억 원이 적용받을 거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한 다음에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데 만약 이 B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계속 있었다고 하면은 세율은 일반 세율, 세부담 상한율은 150%가 적용돼 가지고 아마 종부세는 대략 17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 대 조정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시가격 9억은 똑같지만 세율에서 중과세율, 세부담 상한율에 300%가 적용되기 때문에 170만 원 내던 종합부동산세가 370만 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부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인별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한 채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이 제일 써먹기 좋죠. 그 중에서 배우자한테 주면은
증여재산 공제가 6억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A주택, B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돼가지고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걸 예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B주택 배우자한테 이참에 증여하자. 그래서 2021년 4월 1일, 왜? 6월 1일 이전에 증여를 해야 각각 그 인별과세가 적용되잖아요. 이때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A주택은 남편, B주택은 부인이 갖게 되겠네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고 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A주택이라 할지라도 한 채만 갖고 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일반 세율의 150%의 세부담 상환율이 적용되겠죠. 부인 입장에서는 일반 세율의 150%의 세부담 상환율이 적용됩니다. 남편이 함께 갖고 있다고 하면 아까 중과세율의 300%의 세부담 상환율이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분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당연히 한 채를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분산할 수 있는데 어떤 것까지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느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한테 증여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죠. 즉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고 넘기려고 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을 넘는다 하면은 넘겼을 때 종부세는 절세가 될 수 있지만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넘길 때 취득세가 3.5%가 아닌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종부세 부담이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도 늘어나고 세부담 상환율이라든지 세율도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거나 세부담 상환율이 300%가 적용받으려면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라든지 전국에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2채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하나는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150%의 세부담 상환율이 적용되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얘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전환돼가지고 2개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전환됐다고 하면은 중과세율의 300%의 세부담 상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종부세가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든 아니면 주택 명의를 바꾼다는 의미는 매도를 하든 증여를 해야 되는데, 증여할 때 고려할 거는 이번에 바뀐 취득세까지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